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수강생 사장님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괜히 신청받았네. 저 구독자입니다. 아, 구독자이시면은 인정. 얼마나 보셨어요? 2달 전부터 이제 2달 정도? 네, 그리고 사장님 때문에 유로라이프 배대지도 알게 돼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뭐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 거 보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일단은 어느 배대지든지 이제 뭐 19%를 바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 배대지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19% 바로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적으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그 배대지가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배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유럽 걸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독일 것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한번 이렇게 해라, 독일 것만 너무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말 들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입질이 오고 좀 주력 상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매출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국가 위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쪽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하셨던 거죠? 중국은 지금 한 지가 횟수하면 4년 정도 됐어요. 네. 사실 제가 인터뷰 여태까지 하면서 4년차 만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지금 두 번째예요. 네. 그러면 중국 하시다가 이제 유럽으로 확장하신 건데, 그럼 유럽이 요새는 또 독일 외에 하는 국가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국가를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따로 나라를 정해서 하고 있진 않은데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괜찮은 가격들이 있어가지고 네덜란드랑, 네, 그리고 이제 이태리까지.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류나 이제 조금 그런 게 처음에 좀 진입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엄청 넓게 보고 계시네.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소싱 방법을 이제 조금 아까 유튜브 알려주신 나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넓히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좀 넓히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하신 지는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제가 된 지가 거의 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4, 5개월 차 됐습니다. 아, 근데 4, 5개월 차에 그 정도로 국가 확장을 하시는 거면 엄청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역시 이 4년차 짭밥이 또 무시를 못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존에 원래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 하셨는지 조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납품 쪽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다가 이제 사업으로 넘어간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때 결혼해가지고 막 아기가 생겼었는데 이 월 20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되겠다. 그때 딱 받았던 금액이 그때 180만 원이었거든요. 이걸로는 집도 못 사겠고 이제 뭐 이렇게 가정도 못 꾸리면서 계속 살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뭐 강의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다짜고짜 퇴사부터 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실업급여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때 이제 좀 사업 구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끝나자마자 바로 내는 쪽으로 해서 했어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저 29살입니다. 29인데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다고. 네, 애가 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나이가 많은 첫째가 5살이고요. 둘째가 2살입니다. 그러면 25세 결혼하신 건가요? 24? 제가 23, 4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18년도니까 18년도고 19년도에 아기가 애국자시네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자식들은. 그쵸? 그러면 현재 그 4년차이신데 매출이 어느 정도? 저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이제 뭐 국내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면 한 5, 6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5, 6천 정도? 근데 왜 여기 나오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분포가 된 게 이제 거의 국내 게 거의 한 2, 3천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게 이제 구매 대행이 이제 한 2, 3천 정도 되는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아는 사장님들 보이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4년 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천, 3천, 뭐 많아봤자 4천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이제 하락세다 보니까 좀 매출을 조금 더 피드백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면서도. 사실 4년 차면은 지금 한 1억 정도는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물론 그냥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구매 대행에서는. 근데 또 두 아이 아버지시니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가 직장 대비 그냥 뭐 1.5배, 이 2배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일은 진짜 하루에 12시간 넘게는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자리가 어느 정도 잡으면은 디지털 노마드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1억 정도 매출이 돌아가게 만들면 내가 조금 일을 덜 해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거든요. 근데 3, 4천에서는 내가 손을 놓으면 바로 수직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정말 특별한 제품 또는 이미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파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조금 손 놔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아이템이 없는 겁니까? 지금 4년이 넘은 지금 4년 차인데. 이게 막 계속 제 주력 아이템이 생겼다 하면은 계속 누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파이 게임 계속 가격 내리고 계속 그런 싸움들 때문에 요새는 주력 상품이 생겨도 가격을 조금씩 같이 맞춰서 내려가긴 하는데 막 진짜 그때처럼 막 치킨 게임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 보면은 신기한 게 주력 아이템 찾아보고 계속 꾸준히 간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뺏기고 이렇게 계속 그 싸움만 계속. 그 이유가 뭘까요? 흔한 아이템을 해서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중국 구매 대행 상품 더군다나 더 그렇고 병행하고 계신 상품 역시도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네, 너무 뺏기기 쉬운 아이템들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구매 대행할 때는 리뷰 이벤트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이유가 그 리뷰가 이제 있다 보면은 솔직히 뺏어가는 게 더 많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많이 쌓이면 상관없어요. 조금 비싸도 사요. 그냥 후기 보고 사요 사람들이. 압도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리뷰수가 한 리뷰수 한 100개 쌓이면 그때부터는 좀 뺏겨도 물론 가격을 너무 후려치면은 쫓아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쫓아가더라도 그거는 계속 따라가야죠. 근데 만약에 누가 진짜 작정하고 후려친다 이러면은 나도 1688이나 타오바 판매자랑 쇼부 쳐가지고 싸게 들여가지고 같이 가격 낮춰가지고 또 계속 팔면 돼요. 그 중국하고 그 유럽 외에 국내에서도 매출이 나온다고. 국내에서 어떤 상품들?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가닥이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닥 보이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인증받아야 될 품목들은 제외하고 가닥이 좀 보이는 것들은 병행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제 쿠팡 로켓에 입점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따로 뭐 오픈마켓 쪽에다 뿌려가지고 판매하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도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막 구매 대행만 갖고 가기에는 조금 매출의 한계성을 느껴가지고. 네. 그거는 좀 빨리 느끼셨네요, 다행히.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중국 쪽은 더 심해가지고, 네, 왜냐면 유럽은 그렇게 쉽게 좀 가격을 좋게 해서 들여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중국은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네, 특히 뭐 인증 필요 없는 뭐 가구 뭐 이런 소품류는 특히나 옷, 의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바로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주력으로 그 병행 수입하는 상품들 그 평균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가격대는 비싼 게 거의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비싼 게 15,000원. 아, 네. 그다음에 좀 때로 낮은 게 거의 7, 8,000원대. 제일 비싼 거 하나 팔면 얼마 남습니까? 제가 보고 갔을 때는 한 15%에서 25% 정도 보거든요. 15,000원에 20%를 잡으면 3,0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파서 언제 부자 돼요? 언제 부자 돼? 그리고 좀 박리담회 형식으로 좀 객단가를 높은 걸 또 해보고는 싶은데 그 도전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좀 작은 것만 계속 해오다 보니까 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큰 걸 팔려고 하면은 이제 좀 상세 페이지나 이제 뭐 그런 것도 가공도 좀 잘 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좀 잘 태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전 많이 그거를 못 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솔직히 좀 저렴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상세 페이지가 조금 그렇게 돼 있어도 좀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저가만 팔게 되잖아요. 우리가 브랜딩을 해서 상품을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그런 저가 제품들 브랜딩 열심히 백날 해봐야 2,000원씩 나오면 현타 오잖아요. 근데 그 또 더군다나 브랜딩한 상품들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 비용 그리고 디자인 비용 이런 게 다 더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 남아야 되는데 그냥 누가 봐도 중국 상품 막 찍어내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브랜딩을 백날 해도 생긴 거 그리고 제품 퀄리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고 시도를 하기 전에 이제 브랜딩 관련해서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해놔야 공부뿐만이 아니고 배워두고 조금이라도 그 실행을 조금씩 해놔야지 준비를 딱 해놓고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랑 쿠팡 광고 돌리는 것만 백날 배우면은 브랜딩 절대 못해요. 그 외 인스타그램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태우는 거 그다음에 비법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내 상품을 브랜딩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끝이 아니에요.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브랜딩도 잘 돼 있어야 되고, 해당 상품을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판매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잘 해야지 마케팅 비용을 또 낭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야지 내 상품을 비싸게 해서, 물론 좋은 상품이어야지 기본적으로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날 뭐 50,000원 이하 남는 상품들은 하루에 진짜 최소 10개씩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10개씩 해도 5만 원에 한 달이면은 150이니까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개도 못 팔 것 같으면은 이제 돈이 안 되죠. 그렇죠? 5,000원짜리 하나, 2개 팔아가지고 하루에 뭐 10,000원 번다 치면은 한 달 해봐야 30만 원이죠. 이건 돈이 안 돼. 중국 상품이야말로 많이 남길 수 있는 좋은 상품들 그 현지 업체랑 내고 잘 하고 샘플 잘 받아가지고 하면은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걸 도전을 끊으면 지금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이왕 병행 수입할 줄 알고 중국 구매 대행이랑 유럽 구매 대행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깝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더 공부해가지고 조금만 더 시도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 괜히 비싼 돈 주고 마케팅 어설픈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부딪혀보는 게 장땡이에요. 기본 방법만 알고 내가 실제로 해보고 수정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이지, 몇백만 원 이렇게 배워봐야 어차피 당장 그거에 대한 거 응용을 못해요.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그 이론만 들어서는 느낌도 안 오고 감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인데, 그때 강의를 엄청 비싼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거의 한 1,000만 원대 됐었거든요. 그때 광고를 들었었는데 부딪혀봐야지 그 말 좀 와닿는 게 뭐냐면, 그때는 좀 무지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이걸 아무 들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쿠팡에도 광고 돌리는 거랑 그냥 뭐 네이버 광고 계속 간단한 것만 해도 해주다 보니까 좀 효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직접 부딪히는 게 이거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쿠팡 광고랑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다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광고를 조금이라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개는 무조건, 특히 로켓 들어가시는 분들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다 하는 거 광고 돌려가지고 경쟁하려면 돈을 그만큼 써야 되잖아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SNS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그 ROAS를 높이려면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광고도 같이 집행을 해야지, 돈이 덜 들 뿐만이 아니라 덜 들이면서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광고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인스타랑 뭐 페이스북 그런 광고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수기도 없고 판매도 안 되는 상품을 처음부터 1부터 광고를 태워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판매를 했고 검증된 아이템들은 내가 광고 문구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광고 매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타겟층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할 거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을 때 통할 만한 아이템을 내가 또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태우면 되고, 페이스북에 통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서 태우고, 아니면 블로그 쪽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상품들은 검색량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 플랫폼별로 검색량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맞는 플랫폼을 골라가지고 마케팅을 태우면 돼요. 어쩌다 보니까 마케팅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수강생 사장님들도 비싼 강의 듣고 와가지고 배운 게 쿠팡 광고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광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고 배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 방법론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먼저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해보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를 안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100% 이해가 되고, 그 강의가 진짜로 진짜 백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도 제가 무조건 조금이라도 올려보고 강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듣잖아요. 다 신기하고 다 있어 보이고 다. 근데 조금이라도 해보고 가면 진짜 영향가 없는 강의 눈에 보여요.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돈 주고 알려준다고? 뭐든지 다 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어쨌든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다 하고 계시고 실행 자체는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케이크로 봤을 때는 시트는 지금 나왔는데 생크림이 아직 덧발라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토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알짜배기 매출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하고 뭐 일본 쪽도 여력이 되시면 같이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 확장을 하면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시간 분배거든요. 네, 업무 시간 분배인데, 특히 중국이랑 그 브랜드 시장을 같이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이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최소. 개인적으로 그 양쪽
시장을 다 갖고 가시려면 그 소싱하는 거 자체는 약간 요일을 다르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쪽 시장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 적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일단 맨 처음 했을 때는 일단 이거를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조금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전에는 중국, 오후에는 유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못 잡겠더라고요. 중국 하다가 유럽 하니까 뭐 유럽 상품을 뭐 중국스럽게 한다든가 막 상품명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았는데 요일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짬이면 솔직히 하루 조금 쉰다고 안 까먹거든요. 그 정도 감은 있기 때문에 요일만 조금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뭐 발주하고 이런 것들은 뭐 매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시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발주 쳐내다가 최저가 몰이나 이런 걸 신기로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들어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체크해놨다가 내일 봐야지 이래야지 또 그렇게 해서 또 괜히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그거 보고 있으면 또 이제 중국으로 못 넘어오거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좋은 거 나오면 여기 또 하다가 이거를 확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꼭 사장님 뵙고 싶어요. 사장님 뭐 국가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일본부터 미국부터 해갖고 뭐 엄청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집중을 확실히 확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브랜드 상품을 바짝 해서 올리겠다 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자꾸 여기 뒤에 뭔가 걸려 있어서 중국도 해야 되는데 뭐 유럽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하루 다 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잘 나오셔가지고 컨설팅 해드릴 만한 게 많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시장 확장하는 거라든지 바닥 매출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분야는 사실 관심 있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뭐 요새 다들 외치는 그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 명품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유럽 하면 솔직히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해서 봤었는데 구매대행 상품으로 따지면은 패션류 쪽이 제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유럽 거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명품도 이제 도전해봐야겠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온유 같은 경우가 이제 일일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 올리고 그다음 넥스트 엔진을 해서 이제 뿌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온유는 이제 너무 옷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자파 쪽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더 좋아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요새는 그냥 자파류 해가지고 뭐 접시류나 아니면은 뭐 스카프류나 이제 모자나 뭐 귀걸이나 좀 그런 쪽으로 일단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저도 든 생각이 저 같았어도 제몰에서는 안 사겠더라고요. 왜냐면 상품들이 이제 여러 상품군이 있다 보니까 만약 명품만 딱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사업자를 또 내고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기존 거 일단 좀 해놓고 하자 그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섞여 있으면 또 조금 그래서 좀 라이트한 브랜드 위주로 먼저 시작하면 돼요. 사실 명품이라고 해봐야 무조건 다 명품 브랜드만 판다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수요를 잘 생각해보면 명품은 객단가는 높지만 수요 자체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브랜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대중적인 브랜드를 많이 파는 게 오히려 마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해서 뭐 나이키 정도급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50만 원 전후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세요. 그런 브랜드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다 명품만 떠들잖아요. 사람 명품이라면 구찌, 샤넬, 루이비통, 뭐 디올, 셀린, 프라다 조금 들어가봐요. 뭐 바버, 그다음 몽클레어 뭐 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다 몰려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말고 너무 밑에 있는 거 말고 한 가운데 정도. 근데 가운데 포지션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데 제일 관심 없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 시장을 노려서 하는 게 제가 요새 그 유튜브로 뉴진스를 소싱하는 거 자꾸 이렇게 아이돌 거 보여드리는데 그 아이돌들 입고 나온 브랜드들 제가 거기서 언급하는 브랜드들 보면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대 보면 50만 원 뭐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하이엔드 브랜드 있긴 하지만 근데 아이돌들이 그런 브랜드를 입고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놓치고 딴 거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브랜드를 알게 됐으면 그 브랜드의 상품들을 좀 더 하고 들어서 또 그 브랜드랑 비슷한 수요나 관심도가 있는 연관 키워드를 뜨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그쪽으로 확장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그런 브랜드도 익숙해져가지고 소싱하면 되죠.
근데 그게 요새 일본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요새 제가 컨텐츠 만들면서 엄청 많이 보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노다지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차피 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900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애나. 환전한다는 깜빡했다. 일본 여행용으로 미리 좀 환전해 놓으려고요.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이번 엔화 막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일본 상품들도 계속 좀 눈여겨서 보고 있었거든요. 요새 일본 상품들 뭐 일본 문화 다시 조금 핫해지고 있어서 네. 이제는 뭐 사람들이 반일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철 지난 거고 다시 뭐 그런 걸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이제 시간 분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뭐 일단 유럽 걸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하고 이제 또 다른 걸 또 명품 아까 말씀하신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 분배를 뭐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그냥 쭈쭈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막 신경을 못 쓰니까 계속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근데 그렇게 분배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아요. 패션 잡아서 하루 날 잡고 딱 해야지 하루 종일 내가 다른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중국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저도 요새 뭐 컨텐츠 찍으랴, 세를 하랴 준비하고 있는 거 명품 이런 것들도 계속 하랴 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 정신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루에 뭔가를 다 하려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못할 것 같은 거 그냥 빨리 포기해요. 그러면 다음날에 그냥 못한 거 집중해서 하자 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잘 때까지 계속 못했는데 그럼 잠도 푹 못 자요. 어떤 건지 알죠? 근데 또 잠잠해서 찝찝해. 근데 아침 또 일어나면 또 막 또 뭐부터 하지? 그 상태가 오래되면은 화요일날 인터뷰한 사장님처럼 ADHD 걸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할 일이 되게 늘어나는데 또 새로운 정보를 제가 받게 되면은 또 그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ADHD가 왔어요. 최근에. 뭐 디테일하게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밖에 터뜨리는 것보다 중국이면 중국 뭐 2, 3천, 뭐 유럽 뭐 2, 3천, 막 리세 2, 3천, 뭐 국내 2, 3천 이렇게 해서 조금 분배해서 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한 2, 3천 돼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도전해갖고 유럽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만 그냥 이렇게 쭉 파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좀 피드백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한 분야에 집중해서 매출을 꽉 잡아놓고 예. 확장할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이 10년 사업 기간에 느낀 바는 온라인 사업은 한쪽에 몰빵하면 좀 위험하다는 맞아요. 그거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확장을 할 때 기존에 내가 했던 그 분야의 매출이 최소 한 3, 4천은 돼야지 뭔가 약간 다음 스텝을 갈 때 매출이 하락했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 4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쓰던지 고용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건 자동화 시키고 그렇게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천을 짜잘하게 가져가기에는 그거 자체도 리스크가 좀 커요. 자동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를 각 분야별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뭐 구매 대행 형태로 2천만 원 나오게끔 만들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병행 수입이랑 같이 끌고 가든 주력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일 팔리는 상품이 여러 개가 있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넘어가야지 구매 대행 형태로만 2천, 3천 나왔다고 해도 그게 건 바이 건으로 팔리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가격 후려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많이 팔아서 후기도 많이 쌓이고 좀 딴 데서도 많이 더 팔리게 만들고 SNS에서도 뿌려가지고 그 다른 루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판매 루트 외에도 블로그 카페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굳이 블로그 카페가 아니더라도 나만이 갖고 있는 판매 채널이 있거나 내가 마케팅을 빡세게 세팅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더 팔리게끔 만들 수 있는 이게 돼야지. 그래서 그 사장님 병행 쪽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구매 대행보다는 병행을 좀 더 단가 높은 거 네. 도전해보시고 객단가를 좀 더 높여가지고 한번 몇 개 더 도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지금 사장님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그게 좀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100개를 팔아가지고 매출 2천을 만들면 객단가가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만 원인데 똑같은 매출을 2천만 원치 팔 때 10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객단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1000개의 발주를 쳐내는 거 200개
쳐내는 거랑 하루 업무량이 근데 지금 2천만 원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4천이 되잖아요. 객단가 2만 원이면 2천 개를 쳐내야 되는데 객단가 20만 원이면은 200개만 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건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2만 원 객단가를 사실 한 5, 6만 원 정도까지만 올려놔도 중국이랑 병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랑 병행 수입 자체는 객단가 20만 원까지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배 정도만 올려놔도 똑같은 시간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캐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객단가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박리담회로 해서 3PL로 돌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또 그렇게 세팅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 구매대행 주력 상품이 뭐예요? 저희가 주로 나가는 거 스포츠 자파류 해가지고 제가 좀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그 구매대행 상품들 평균 좀 팔리는 애들 평균 가격대가 그러면 평균 가격대가 보면 한 2, 3만 원대 정도. 아, 이 이유가 여기 있었네. 아,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이게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그 몇만 원 미만은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 위에 상품만 추수죽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밑에 걸 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상세 페이지에도 좀 비싼 객단가 높은 거 좀 다르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마케팅도 좀 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소싱 개수를 이제 요새는 저희가 이제 중국 거 기준으로는 중국은 뭐 한 달에 한 5, 600개 정도 이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5, 600개 정도 하는데 이제 5, 600개를 전부 다 이제 객단가 10만 원 위도 해서 해보자 했는데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계속 또 그냥 2, 3만 원대 그냥 팔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시도했던 카테고리가 좀 안 먹히는 카테고리였겠네요. 그냥 그 생각은 못하고 뭐 카테고리 탓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내가 상세 페이지 못 구매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아니면 나는 이거랑 뭐 객단가 좀 높은 건 안 맞나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안 돼요. 그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그렇게 객단가 높여서 올린 상품들이 팔리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돼요. 객단가 높은 걸로 이번에 한번 2, 3만 원. 그게 판매 가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판매가는 배송비랑 다 포함한 가격이 마진 해봐야 또 만 원이 안 남겠네. 예 맞습니다. 3, 4만 원짜리 팔아야지 그나마 만 원 그나마 정도 남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건 좀 마진을 좀 세게 갖고 가다 보니까 30%? 이게 마진 문제인가 마진 설정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계속 고민은 하는데 그러니까 객단가 높은 건 막 또 3, 40%까지 보면 안 되니까 그거는 또 뭐 한 20%까지 받다가 뭐 10%도 받다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기준이 그게 딱 판매가랑 관계없이 주문 건수당 마진이 1만 원이 안 되면 안 올린다. 그 조금 양보해서 한 8, 9천 원까지는 괜찮거든요. 중상품 기준으로 5천 원 이하는 저는 그냥 안 올려요.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딴 거를. 그게 내 인건비잖아요. 어떻게. 지금 유럽도 하면서 계속 그게 드는 게 제가 객단 낮은 거 했다 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높은 거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거든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2, 30만 원대 위 제품이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개 소싱을 한다면은 한 대여섯 개 되고 나머지 게 이제 거의 10만 원 미만대. 아, 근데 10만 원 전후는 괜찮아요. 근데 유럽은 어쨌든 중국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객단가 낮은 게. 맞습니다. 내가 뭐 젤리 팔 거 아니면은 근데 어차피 젤리는 단가도 안 나오고 2, 3만 원 남는 거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거 더 하기 싫어져요. 현타 오거든. 저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중국은 이제 뭐 주말에 뭐 주문 건수 쌓이는 거 보면은 뭐 한 70개, 막 80개, 막 100개 막 이렇게 쌓이는데 이제 유럽 건 보면은 이제 뭐 한 20, 뭐 많이 쌓여봤자 한 15개, 뭐 20개 정도 쌓이거든요. 매출 비교하면 근데 사실은 개수 네, 대비 맞아요. 비교가 안 되거든. 매출을 비교하면은 거의 그냥 똔똔이라고 요새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래갖고 이래서 요새 객단가에 대한 그게 조금 크게 오긴 와가지고 근데 또 한번 스타일을 또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도 해야죠. 그럼 못 벗어나요. 지금 이 중국 구매대행 매출은 더군다나. 근데 문제는 지금 사장님이 중국 구매대행 매출하고 병의 수입 쪽 하는 거랑 아이템 지금 비슷한 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소비자 시장,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도 들어오고 뭐 테뮤 같은 애들도 들어오고 지금 청주 전국 시대잖아요. 싸구려 제품들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조금 더 늦기 전에. 요새도 든 생각이 딱 나가는 것들 보면 그냥 한 번에 걔네는 뭐 시킬 때 보면 뭐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을 해버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냥 거의 한 2주치 그냥 매출이 쑥 나가니까 그래갖고 그때도 좀 깨달았고 좀 분풀 좀 많이 늘리고는 있거든요. 요즘 객단가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또 기존 걸 또 아예 그 짜잘짜잘한 것들이 또 무시를 못 하겠다. 그래갖고 막 포기를 못 해가지고 막 근데 비중을 낮춰야죠 이제. 네 맞습니다.
소싱하는 시간에 그거는 싼 거는 내가 잘 아니까 그냥 조금씩만 계속 유지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타오바오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소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팔리는 게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팔리는 것들을 보면 다 이제 낮은 가격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낮은 것밖에 안 팔아봐가지고. 제가 예전에 중국 바짝 할 때 그때 그 모니터 부품 올린 적 있어요. LCD 부품을 AS 업체들이 국내 사설 업체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건 솔직히 마진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좀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해야지. 또 적응되면 또 금방금방 찾는단 말이에요. 객단가가 제일 문제네. 탈출해야 돼요. 이 몇천 원 인건비에서 무조건 아이템 찾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거. 좀 뭐 컨설팅 제가 말로만 해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아이템을 보고 뭐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하면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알려드린 내용만 실행하시고 고민 조금 하시면, 근데 이걸 체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체질을 바꿔야지 1억을 찍을 수 있어요. 1억 찍어야죠. 아이들 둘이 더 크면은 돈이 더 들 텐데, 그래서 하다가 와이프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와이프분이 잘할 만한 분야를 떼서 좀 분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왜냐면 모든 걸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딱 떼서 주는 게 더 나아요. 잘 할 만한 분야를.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테스트 하시고 애들 좀 더 커서 이제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들어가서 낮 시간에 할 게 없는 상태가 되면은 소일거리로라도 할 수 있게. 부부 사업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세요. 그렇게 분배를 해야 잘해요. 근데 같이 모든 걸 다 하면은 결국에는 한 번 다시 회사 가고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멀리서 오셨는데, 그쵸? 멀리서 오신 보람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제 시간 분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타겟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상품도 이제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고, 좀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는 것도 느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뇌리에서 없어지기 전에 실행해야 돼요. 또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딱 지나면 이제 슬슬 뒤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계속 리마인드 하시고, 아 이거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당장 걸어 놓으시고. 그러면 저희는 뭐 그냥 커피나 한 잔 하러 가시죠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